취업와 직무상 강점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의 언어를 구사해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의 언어. 네. 좋습니다. 저는 수치화시켜서 결론을 도출하는 게 가장 수치화. 네, 본인의 수치화. 강점을 수치화시켜서. 저는 경험에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항상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파악해라. 경험 이전에. 크게 이제 결국 직무 관련 경험이나 강점들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아까 기업의 언어를 구사하라 얘기했는데 구사하려면 사실 앞에 했다니 작업들이 필요해요. 짧게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결국 내가 지원하는 회사 직무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뭔지 역량, 가치, 성향부터 먼저 조사를 하고 두 번째 그 리소스들을 평소에 엑셀 파일에 정리하는 거. 그 리소스가 뭐예요? 자신의 리소스? 그렇죠. 아, 자기의 네. 리소스들을 네네네네. 자기 경험이나 이런 것. 그렇죠. 오케이. 네. 그렇게 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업의 언어로 구사하라인데 이거 실제적으로 자소서에 쓰인 어떤 언어나 단어들 그리고 면접 이제 모의 면접을 했을 때 이제 구사하는 언어들을 보면은 되게 학생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당연해요. 왜냐? 학생이니까. 당연하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저는 뭐 숫자 같은 것들에 좀 능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수치에 그쵸. 수치에 관심이 탁월하고. 많고 음. 어떤 데이터를 정리를 하고 이런 식 있잖아요. 데이터를 음. 뭔가 분석을 하고 이런 식의 용어들이 좀 필요하다는 건데 그 용어들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회사를 안 다니는데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아요? 물어봐야죠. 나도 어. 좀 나의 팁도 좀 주고 싶다. 어. 먼저 한번 얘기해. 네. 어떤 가장 좋은 거는 NCS 홈페이지를 가세요. 네, NCS 홈페이지를 가면 업종별로 그 직무별로 어떤 업무의 세부 단위를 다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어떤 키워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내 직무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쓰는 게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 아무리 우리가 길게 설명을 한다고 해도 기업에서 그거를 딱 간략하게 캐치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썼던 말이 지원자가 보여줄 수 있는 친절함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 그들의 언어로, 써라. 네,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해라. 네,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좀 네. 생각이 났는데 회사에 대해서 많이 쓰는 언어를 보시려면은 주식 관련된 그런 상장 리포트 같은 거 보시면은 한 방에 그 단어 쓰는 것들이 이해가 가요. 예를 들면은 이 회사에서 뭘 중요시하게 여기는지가 확 드러나거든요. 패션 업계에서는 재고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재고 이런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재고 식으로. 관리 뭐 이런 거. 의류에 대한 재고 관리 이런 거 중요하니까 그런 걸 한번 팁을 좀 드리고 자 그러면은 셀럽님은 강점이 발휘된 과정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도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강점이 하나, 두 개, 세 개, 1, 2, 3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수치화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솔직히 안 와닿거든요. 수치화라는 게 대충 어떤 느낌이에요? 예시라도 하나만. 수치화.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어떤 뭐 직무를에서 인턴 했거나 아니면은 뭐 팁에서 했던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 몇 명 모집을 했고 그 몇 명 모집 인원이 내 말이 오늘 왜 이렇게 꼬이니? 뭐 어떻게 막 뭐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네네, 그쵸. 참여위원이 몇 프로? 맞아요.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각자의 생각이니까 취하시면 되는데 저는 네.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파리바게뜨에서 내가 알바를 했는데 뭐 줄이 5% 들었다 이런 식으로만 하면 사실 뻥이거든.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는 경우에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실히 나의 역량, 나의 그 행동을 통해서 나왔던 거에 대해 수치화를 시켜라. 좋습니다. 아까 조로님 말씀하신 거 네. 좀 이어서 얘기하면 그럼 어떤 외부적인 변수들이 많은 것들에 그치. 대해서 쓰는 거는 아니지. 네, 위험할 것 같아요. 파리바게뜨는 뭐 여름이냐 겨울이냐에 따라 다르고. 그렇죠. 예를 그 또 들면 시즌이 언제냐, 5월이냐 뭐 이런 프로모션을 게 했냐 안 했냐도 풀리잖아요. 다르고. 그죠? 그치. 좋아요. 그런 것만 주의하시고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수치화를 시키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중요해요. 생각합니다. 좋아요. 네. 이제 제 얘기를 좀 잠깐 하면은 저는 이제 당신 먼저 파악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는 평탄하게 이제 살아왔던 사실 25살 정도의 대한민국 여성 혹은 27살에 군대 갔다 온 남성들은 사실 특출난 경험을 할 일이 좀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다들 하는 경험들이 좀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그래 이제 그렇게 자기의 그 경험들이나 이런 게 좀 진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팁을 좀 드리는 거예요. 딱 이것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성격과 역량을 가졌는지 나를 먼저 진솔하게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진짜 아줌마 아저씨들이랑 쉽게 소통할 수 있다. 이유는 내가 수도분해서. 근데 사실 이게 경험이 없잖아요. 이런 단순한 증거가 없어.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당연히 경험은 안 나오는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소통한다고 스펙타클한 경험이 생기는 건 절대 아니니까 당연히 경험은 안 나오는데 이런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제 어떤 앞에 좀 보세요. 미안해. 나도 밑에 보니 너무 밑에 왔지. 너무 길어서. 요새 일을 많이 하신대요. 네. 아, 예. 11시에 퇴근하신답니다. 네, 좋아요. 내가 이제 분석한 직무 역량이랑 성격에 이게 일치만 한다면은 이런 진솔함을 풀라는 건데 이게 어렵지 않거든요. 진짜 이야기고 이걸 편하게 서술해라. 뭐냐 화려하지 않게 그리고 크게 느낀 것이 있었던 경험 그리고 내 가치관이 바뀌었던 경험 혹은 그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깊게 생각해서 나오는 경험 이런 것들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사실 확 안 와닿잖아, 그지?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이런 거예요. 카페 알바를 했는데 단순히 카페 알바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나는 안 했지만 카페 알바 많이 하는데 같은 카페 알바를 하다고 이런 걸 느낀 친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 고객한테 클레임을 작게 받았어. 그런데 그때 귀찮아도 대충 대응하는 게 아니라 상세하게 설명 한 번만 하면은 당장은 귀찮지만 혹시나 있을 더 큰 2차 클레임을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다는 걸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그게 왜냐? 한 번 대충 말했다가 망한 거지 한 번. 근데 그런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쓸 수 있는 건데 이게 배워서 느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실 카페 알바하면서 클레임 얘기할 때 상세히 설명해줬어요. 이 얘기예요. 경험이 뭐가 대단해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느낀 거는 2차 클레임의 예방이에요. 사실 영업에서 클레임이 커지는 거 방어하는 거는 한 번만 처음에 잘 대응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나는 영업에서 처음 클레임을 잘 대응하겠다. 이렇게 엮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지. 맞아요. 또 혹시 자 그러면 이제 또 제 얘기만 좀 많이 했으니까 기업의 언어 예시로 한번 조금만 더 풀어볼 수 있을까요? 예전에 컨설팅 했던 친구 하나가 자기가 한 경험이 인턴은 없고 편의점만 했다는 거예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그래서 그게 별로 쓸만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치 걔는 이제 그렇게 느낄 수 있지. 그런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하나씩 뽑아냈거든요. 예를 들면 물건 빠지면 채워놓고요. 뭐 수량 같은 거 그냥 체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의 언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업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꾼 거죠. 나 완전 동감 가는 거 있어.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내가 그다음에 얘기할게. 되게 좋아. 유통의 기본을 시작한 거지. 아까 우리 얘기했던 또 재고 관리라든지 이런 키워드를 넣음으로써 이 경험들이 굉장히 탄탄해졌던 경험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걸 느낀 게 네. 저도 편의점 알바 되게 오래 했어요. 아 진짜요? 근데 그거 하면서 느낀 점이 제일 큰 게 뭐냐면 우리 편의점 음료수 뒤에서 넣잖아요. 그거 하면 뭐 생각나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선입선출. 맞아요. 그쵸? 근데 그 유통기한이랑. 우리 대학 때 SCM이나 거기서 배우거든. 선입선출의 중요성. 먼저 나간 거 먼저 빼야 된다. 근데 그거를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뒤에서 넣으면서. 나고 넣으면서 맨날 어떻게 생각했냐면 와 이 새끼 제일 처음에 넣으면 너무 똑똑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왜 어떻게 뒤에서 넣을 생각을 했지? 왜냐면 안 그러면 우리 삼각김밥 어떻게 하냐면 다 빼가지고 뒤에서 넣거든. 그러니까. 맞아. 난 그래서 우유 사러 가면은 뒤에 거 그치. 우리도 그러잖아. 우리 그러잖아. 우유 뒤에 거 해야 나도 그래. 근데 이게 뭐냐면 시스템으로 아예 뒤에서 넣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멍청한 짓을 안 해도 되는 거야. 다 빼고 넣는 거를. 이런 경험들을 얘기하면 되는 이런 걸 거죠. 얘기하면 된다는 거지. 나는 완전 나 편의점 동감 갔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들은 이제 지금 한 얘기들이 다 좀 다를 수도 있고 비슷할 수 있어요. 저는 나에 집중해라. 또 똑같이 저는 항상 그것만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기업의 언어 구사해라.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저는 퍼포먼스를 나타낼 수 있는 수치화.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각자 얘기했는데 이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겠지. 그쵸? 우린 누구? 복면 취업 왕.